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2회차도 2월이 돼서 아마 1등 당첨 금액이 6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나게 큰 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번 회차에서는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좀 당첨이 되셔서 좀 나눠 가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중에 당첨되시는 분들이 저희 골 때리는 가족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제 연기가 늘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도 발연기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기분은 좋네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발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골 때리는 TV 밴드 프로토 토론방이나 승무패 토론방에 들어와 계신 멤버십 분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료를 공유하고 픽을 공유하고 너무나도 보기가 좋은데 그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픽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 눈팅으로 보고만 있지 마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려 볼 텐데 기본적으로 어플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나올 만한 자료들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줄이면서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라치오 대 클리브리. 자, 이 경기 라치오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아마 라치오 승으로 보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경기 일단 승과 무 투폴로 갈 생각입니다. 일단 라치오는 임모빌레, 사비치 같은 선수가 돌아오면서 화력적인 측면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클리브리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을 때보다 스쿼드적인 면이 좋아졌다고 보이고 홈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모든 면에서 라치오가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일단 챔피언스 리그가 들어왔던 최근 42회차, 44회차, 46회차, 49회차, 51회차에서 단 한 번도 1번 경기에서 홈 승리가 없었다는 점 굉장히 좀 껄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라치오가 이 경기 무승부만 하더라도 16강이 확정이 되고 라치오가 현재 리그 7인데 3일 뒤에 바로 8위 베로나와 홈 경기가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 경기 한번 무승부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라치오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제니트 대 도르트문트. 제니트는 이미 조 꼴찌로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다만 승리 수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는 개처럼 뛰긴 해야 되지만 이미 클럽 브리의 원정에서 3대 0으로 대패를 하면서 얘네는 챔스에서 뛰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상대팀 도르트문트는 꼴찌 제니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요. 조 1위들과 2위들이 조 추첨으로 대진표를 짜기 때문에 다른 조 2위와 16강에서 만나는 게 1위를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니트는 주전 수비수 로브렌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도르트문트는 많은 결장자가 있긴 하지만 지난 리그 경기에서 뛰지 않은 토르강 아자르, 로이스 선수를 활용하더라도 제니트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니트와의 경기 이후 상대적으로 약체인 슈투트가르트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좀 사용 가능한 풀 전력을 가동한다고 해도 심적으로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제니트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스타드랜드 세비야. 렌은 쓰레기입니다. 렌은 쓰레기예요. 리그고 챔스고 지금 7경기째 승리가 없는 렌이고 축구를 못하면 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전급 선수 자원 중에 수비, 아구에르드, 미드필더 요나스 마르틴, 공격의 지라시, 마틴 테리어가 부상과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반면 세비야는 조 2위로 16강이 확정이 됐지만 렌 원정 명단에 웬만한 주전급 자원들은 대거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고 챔피언스리그 승리 수당에 목이 마른 것으로 보입니다. 돈 앞에서는 역시 장사가 없죠. 레알과의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적극 활용을 했고 한동안 빠져있던 수수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세비야가 프랑스로 승리 수당 약탈을 하러 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의심 없이 스타드렌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첼시 대 크라스노. 일단 이 경기 첼시가 1위로 16강을 확정 지었고 크라스노다르는 3위로 유로파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레니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를 해도 크라스노다르의 전적이 뒤져있기 때문에 4위가 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첼시는 홈에서 로테이션을 활용하면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 크라스노는 승리 수당의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겠지만 상대는 첼시고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보이고 첼시의 로테이션 멤버라고 해봐야 사실상 크라스노 1군 주전 멤버들보다 훨씬 막강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크라스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경기다라고 보입니다. 유관중 경기로 바뀐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첼시가 홈에서 홈팬들이 보는 앞에서 욕먹을 짓은 할 일이 없어 보이고 첼시는 지에의 선수만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크라스노는 수비에 페트로프, 미드필더 올슨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첼시가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주전급 선수들이고 램파드 감독한테 좀 잘 보이려면 이럴 때 나와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또 주전 경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첼시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디나모 키예프 대 페렌치바. 우선 양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승점 1점씩을 사이좋게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3위로 유로파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전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전반에 2골을 내줬지만 후반에 2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그때 디나모 키예프에서 선발 출전했던 공격형 미드필더 부알스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페렌츠바는 특별한 주전 자원에 이탈이 없습니다. 또한 디나모 키예프는 리그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이 거의 풀타임 출전을 하면서 체력 손실이 조금 있어 보이지만 페렌치바의 경우 좀 더 빠른 시간에 로테이션을 활용하면서 체력적으로도 페렌치바가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양 팀이 대등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건 투표율이 그나마 덜 몰린 페렌치바 사이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60억 이상 판에서 정배를 받은 디나모 키예프 승을 안 가져갔다가 틀리면 차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디나모 키예프의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유벤투스. 바르셀로나는 일단 유벤투스와 비기기만 해도 1위가 확정입니다. 바르셀로나가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3골차 이상으로 패배하지만 않는다면 조 1위로 진출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로테이션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골 때리는 가족분들 다 아시다시피 카디스 원정에서 메시와 그리즈만, 대용이 풀타임을 뛰고도 2대1로 두드려 맞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지금 리그 성적이 개판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역대급으로 리그에서 개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미 조 1위를 거의 확정지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메시나 그리즈만을 또 출전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아껴뒀다가 리그 경기에서 써먹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덴벨레 선수마저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트링캉이나 브레스웨이스트 선수를 활용할 텐데 유벤투스를 상대로 과연 먹혀들지 의문이고 특히 유벤투스의 호날두 아니 날강두죠. 저의 유벤투스 티켓값 50만원 먹튀한 날강두가 리그 경기에서 풀타임 뛰었기 때문에 안 뛸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날강두 특성상 굉장한 관중이기 때문에 피케와 로베르토가 없는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을 보고 어? 해볼만 하겠는데? 카디스도 2골이나 넣는 바르셀로나 수비인데 충분히 골 넣을만 하겠는데 이거? 나는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이니까 한번 나가서 골 넣는 거 보여줘 볼까? 하고 또 출전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바르셀로나의 덴벨레 선수에게 골을 먹혔으나 덴벨레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후반 유벤투스의 수비수 데미랄 선수가 퇴장 이후 후반 로즈타임에 메시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었는데 그럼 메시도 출전하지 않는다면 유벤투스가 지난 0대2의 패배를 갚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라는 점과 바르셀로나가 정배당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단 바르셀로나의 승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맨유.
저는 이 경기 일단 라이프치히의 승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전에서 5대 0으로 개털렸다는 건 아무리 준비를 해오고 홈 경기라 하더라도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맨유의 공격 자원 카바니와 마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지만 라이프치히와의 맞대결 경기에서 후반 63분에 교체 투입해서 들어가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레시포드 선수를 막을 만한 스피드 있는 라이프치히 수비 자원이 없다고 보입니다. 레시포드와 그린우드가 건재하고 포그바 선수가 리그에서 골을 기록을 하면서 점점 폼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맨유의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라이프치히가 딱 지금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아약스 대 아탈란타. 아약스 현재 D조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승점 7점으로 3위, 아탈란타가 승점 8점으로 2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아약스는 무승부도 필요 없이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 아탈란타는 최소 무승부는 해야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미드윌란과의 경기에서 아탈란타가 보여준 1대1 무승부는 정말 최악이었다고 보이고 흐름이 좋지 않은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아탈란타 홈에서 아약스와 2대2 무승부를 했었을 때랑은 딴판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탈란타가 최근의 경기 결과들을 보면 홈에서는 개털리고 원정 가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풀의 홈에서 0대5로 털리고 리버풀 원정 가서 0대2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미트윌란 원정을 가서 아탈란타가 0대4로 대승을 거두더니 아탈란타 홈에서 미트윌란과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무리수가 있긴 하지만 아약스 원정에서 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으로 홈팀을 잡아버리는 아탈란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아약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미트윌란 대 리버풀. 저는 이 경기 사실 별로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해외 배당이 리버풀이 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배당의 오르내림으로 뭔가 미트윌란이 홈에서 이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미트윌란 쪽으로 투표율을 땡겨 올려는 개수작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트윌란은 공격에 피오네 시스토 선수,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미들 자원인 옌스 카이스테 선수도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많은 부상 선수들이 있고 아마 조 1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많은 자원들을 로테이션을 돌릴 텐데 그래도 리버풀은 리버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리버풀에 뭐 코로나로 누가 경기 못 나간다, 부상자가 많다 하면서 이변을 보고 꺾었다가 리버풀이 그냥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믿고 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경기 미트윌란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잘츠부르크 대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잘츠부르크는 홈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죠. 현재 승점 4점으로 3위를 기록 중이고 AT 마드리드가 승점 6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챔스 16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난 맞대결에서 AT 마드리드 홈에서 3대2로 잘츠부르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아레즈가 돌아온 AT 마드리드고 수비적으로 단단한 AT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하더라도 16강 진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단단한 수비가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수아레즈나 펠릭스의 역습 한 방으로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잘츠부르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인터밀란 대 샤흐타르 도네츠. 자, 이 경기 제가 이변으로 보고 있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인터밀란이나 샤흐타르 도네츠나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의 B조이기 때문에 인터밀란은 리그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했다고 보입니다. 우리의 루카꿍 형님이 역시 득점을 해주면서 후반에 체력 안배를 위해서 교체 아웃이 되었고 하키미, 비달 선수까지도 교체를 해주면서 샤흐타르 도네츠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입니다. 샤흐타르는 홈 리그 경기에서 5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득점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인터밀란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인터밀란 승으로 많이들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앞에서 이변으로 보고 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경기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지난번 카디스랑 바르셀로나 같은 저는 이게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는 일단 올해 승무패에 들어온 챔피언스 리그 회차들에 대해서 회차별 가장 높게 들어온 배당을 찾아봤더니 해외 배당 기준 5배당 이상 8배당 이하 배당들이 모든 회차별로 한 번씩은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구토토 53회차에서 5배당 이상 8배당 이하로 책정된 경기들을 보니 첼시 무승부, 인터밀란 무승부, 맨시티 패배였습니다. 이 경기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1차전에서 이미 무승부를 거뒀던 인터밀란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1차전에서 이미 무승부를 거뒀고 양팀 모두 이 경기에서 승리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승부 없이 저는 인터밀란의 단통패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가져가실 분들은 인터밀란 승은 꼭 바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뭐 저 따라서 인터밀란 안 가져갔다고 하면서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단통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인터밀란의 최종적으로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메넨글라드바흐. 죽음의 B조기 때문에 위에 인터밀란 대 샤흐타르 경기와 똑같이 무승부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승리만이 살 길입니다. 그나마 메넨글라드바흐가 승점 8점으로 조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유리하지만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양팀 모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일단 지난 메넨글라드바흐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챔스의 인연이 많은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라모스 선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수비에 까르발, 미들에 발바르데, 공격에 디아즈와 아자르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 가능한 자원들이 대체 가능한 자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메넨글라드바흐는 수비 쪽 자원들이 부상이 좀 많죠. 니코 엘베디, 벤세바이니, 토니 얀치키 모두 수비 자원들로 출전이 불가하고 공격에 요나스 호프만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불안불안한 레알 마드리드이지만 챔피언스리그 DNA를 가지고 있는 만큼 메넨글라드바흐를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올림피아 대 포르투. C조에서 승점 3점으로 3위인 올림피아코스고 승점 10점으로 2위인 포르투의 경기인데 이미 포르투의 경우에는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 원정 경기에서 무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의 정배당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요. 홈팀 올림피아코스의 경우에는 유로파라도 따내기 위해서는 4위 마르세유와 승점이 3점으로 똑같기 때문에 최소한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포르투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한 올림피아이기 때문에 과연 아무리 승점을 따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있더라도 올림피아에 그냥 승을 따라가기에는 무리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주축 자원들의 부상이라고 해봐야 올림피아코스는 미들의 발부에나 선수 정도고 포르투는 수비의 페페 선수 정도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의 승리 수당도 있는데 올림피아의 동기부여만 보고 승을 가기에는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다라고 판단하에 저는 이 경기 올림피아의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맨시티 대 마르세유. C조에서 승점 13점으로 포르투와 함께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맨시티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마르세유의 경우에는 3위인 올림피아코스와 승점 3점으로 승점이 같기 때문에 최대한 승점을 노려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마르세유 홈에서 맨시티에 0대3 대패를 당했었고 이번 경기 원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맨시티야 뭐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워낙 레벨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홈에서 유관중 경기로 치를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시티는 주전 공격수 아게로만이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선수 자원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 더 이상 이변은 생각하지 않고 맨시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들이나 어플 한 번만 좀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덜 드리고 기본적인 제 생각 위주로 말씀을 드렸으니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신만의 틀에서 괜찮다 싶은 픽만 가져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픽을 올려드리고 나서 추후에 구매 전까지 배당 변동이나 선수들의 출전 현황 같은 거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커뮤니티 게시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